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레스입니다. 오늘은 금과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투자해야 할 대상이지만 금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금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34년에 미국 루즈벨트는 개인이 금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국가가 금을 가져야 달러를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달러가 곧 금이었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 때 금태환을 중지한 후에 개인들의 달러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달러로 실물 자산을 바꾸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죠. 이에 75년 포드 대통령이 민간도 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만약에 닉슨 쇼크 전에 달러를 금으로 교환했다면 35달러당 금 1온스였지만 이후 금 가격은 835달러까지 상승합니다. 70년대 최고의 재테크는 금 투자였고 수익률은 2280%였습니다. 이 당시에 은도 폭등합니다. 미친 듯한 그래프를 볼 수 있죠. 1970년대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화량이 있다기보다 달러 회피 현상에 있습니다. 닉슨 쇼크로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달러를 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진행되어 인플레가 어마무지하게 촉발되었죠. 지금의 연준의장 파월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폴 볼커입니다. 폴 볼커는 1980년대 단기금리를 무려 20%까지 미친 듯이 올려버린 악명 높은 자입니다. 왜 그렇게 강력한 정책을 썼을까요? 바로 달러 보유의 대가를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1980년에 달러를 미국 국채와 교환하면 10년 동안 매년 20%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자가 없고 보관 비용만 있는 금보다 이자를 주는 국채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고요. 이때 금과 은 가격은 폭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죠. 한국 3년물 국채금리는 20% 가까이 상승하게 됩니다. IMF는 우리에게 달러를 빌려주면서 금리를 올리라고 합니다. 이때 3년물 국채를 매입하면 3년 동안 매년 20% 이자를 받게 되죠. 이 경우 금리가 낮은 달러 예금에 투자할 이유가 적어지고 달러원은 2000부근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합니다. 70년대에는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달러가 금에서 종이 쪼가리로 바뀌면서 달러 이탈이 인플레를 만들었습니다. 70년대에는 금본위에서 페트로달러로 바뀌는 과정이지만 2022년은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70년대 인플레와 지금의 인플레가 다른 이유입니다. 70년대에는 금 가격이 급등했지만 22년에는 비트코인이 급등을 합니다. 70년대에는 달러가 휴지가 되면서 금이 급등을 했지만 20년 비트코인이 급등한 것은 달러와 관계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등한 이유는 테더 발행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테더 발행량이 늘고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투기적 매수세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급등한 원인은 금을 미국이 통제한다는 루머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벳이 은 쇼스 퀴즈를 터뜨리려고 한 것과도 연관이 있죠. 미국이 금과 은을 통제한다는 간접적인 증거는 많습니다. 한국은행도 의심스럽습니다. 금 최고 가격에서 매입하고 금 가격이 하락한 시점에서 금 매입을 중단해버리죠. 보통 국채를 보유할 경우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을 매입하는 것인데 기축통화국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금 가격을 누르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서브프라임 시기 금 가격 전망치는 1만 달러까지 나왔지만 왜 그렇게 급등하지 않았을까요? 원래 공적연금 같은 경우 금을 일정 부분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공적연금은 금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금을 보유하려고 할 경우 금 가격이 급등을 하기 때문이죠.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는 목적은 미국 국채를 매수하려는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플레 해지 수단인 금에 대해 금 매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려들어 비트코인의 급등을 만든 것입니다. 미국은 그림자 금융도 제재하고 금은도 제재하다 보니 결국 인플레를 해지할 수단은 주식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를 하기 때문에 자가주거비를 물가지수에서 제외했지만 미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물가지수가 급등합니다. 결국 전세계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곳은 주식시장이고 특히 미국 나스닥으로 전세계 자금은 몰립니다. 인플레이션 해지가 허락된 곳은 결국 나스닥뿐입니다. 미국은 70년대 닉슨 쇼크 이후 금 가격 10년 동안 20배 상승 경험을 했습니다. 금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미국이 알고 있습니다. 폴 볼커가 금리를 20%까지 올린 이유는 물가 상승률 때문이 아닙니다. 금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끝없이 올린 것이죠. 금과 미국 국채는 대체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에 투자를 하면 미국 국채를 매입하지 않게 되고요. 폴 볼커는 미국 국채의 메리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없어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미국이 금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으로 갈 자금을 미국이 통제하다 보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새로 만들어 가치의 저장 수단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이렇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는 지속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을 푼 만큼 물가는 상승하지만 70년대처럼 지속적 물가 상승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승을 이끌거나 NFT 등 대체 자산을 계속 만들어 금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같은 나라의 공적연금이 문제가 생깁니다. 공적연금은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단이 결국 나스닥밖에 없습니다. 이는 나스닥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지게 되고요.
결국 인플레 해지 수단은 현재의 시대에서 나스닥밖에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유일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오르고 돈은 계속 풀린다입니다. 이것이 어느 시대의 말에도 맞는 예측입니다. 다만 이를 해치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미국 나스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스닥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자산에는 작은 금액을 투입할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